여러분들 오늘도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과서는요 223쪽입니다. 223쪽. 그리고 학습지는 121쪽입니다. 학습지는 121쪽, 교과서는 223쪽입니다. 여러분들 다 펼쳤나요? 그러면 한번 앞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면 오늘 무엇을 배운다 하나요? 건국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앞서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저번 영상에서 봤던 주제가 뭐였나요, 여러분들? 제목이 뭐죠? 중국 관내에서의 민족운동이죠, 여러분들. 관내에서 민족운동. 이 관내에서 다양한 단체들 엄청 많이 나왔었죠. 그 단체들의 특징과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라고 했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민족혁명당은 의열단을 중심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등의 단체들이 참여한 정당이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 당의 특징을 아냐 모르냐라는 거예요. 특징을 아냐 모르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단체들이 참여했냐라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참여한 단체냐? 그렇죠. 이거 정답이죠.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의열단뿐만 아니라 지청천 등 민족주의 계열도 참여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누가 참여를 안 했었나요? 그렇죠. 김구가 불참하게 되면서 만든 정당이 뭐였다? 한국국민당이었다. 한국국민당. 자, 2번. 조선의용대는 호가장 전투 이후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되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시기를 아냐면 시기를 아냐. 시기적 흐름을 아냐라는 거예요. 의용대는 이 이후에 화북지대로 개편이 되었었나요? 정답은 X죠, 여러분들. 왜 X인가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로 개편된 것은 조선의용대가 타이양산 들어가고 나서 화북지대로 개편이 된 거고, 그리고 호가장 반소탕전을 거쳐 뭘로 됐다? 조선의용군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용, 간단히 적을게요. 의용대가 되고 화북지대가 되고 그리고 군이 된다라 했어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 이 의용대가 될 때 어디로 들어갔을 때다? 이게 타이항산에 갔을 때였고요. 조선의용군이 됐을 때는 뭐다?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에서 끝났을 때다라는 거야. 이렇게 흐름으로 간다라는 거야, 여러분. 흐름, 시기적 변화. 3번.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는 중일전쟁 이후에 민족주의 계열 간 연합으로 결성된 단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시기와 특징을 둘 다 묻고 있네요. 시기와 특징.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는 중일전쟁 이후 이 시기가 맞나? 그리고 두 번째, 민족주의 계열 간 연합이냐라는 거예요. 일단 정답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는요, 한국국민당과 김구가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고 만들었던 한국국민당과 그리고 민족혁명당에서 탈당했던 어느 계열? 민족주의 계열이란 거죠. 이 계열들이 합쳐서 만든 게 뭐다?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맞나요? 이 말 자체는 민족주의 계열 간의 연합은 맞는 거고, 시기적으로도 중일전쟁 이후다라는 거예요. 답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OXO입니다. OXO. 다음 문제는 이제는 수능과 한능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자, 가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참고로 가는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이 아직 안 배웠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이참에. 충칭에서 창립되었대요. 뭐가 창립되었는가? 군대를 동원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함께 무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충칭에서 창립된 군대래요. 이게 뭐냐면 가가 한국광복군이에요. 한국광복군. 자, 나를 보죠. 앞서부터 근거지에서 공작하던 동지들과 새로 합류한 다수의 동지들이 나의 화북지대를 조직하였습니다. 화북지대를 조직하였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본부와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원조 하에 대일항전 최일선에서 공산당의 원조 하에 대일항전 최일선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 나가 뭐냐면요,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입니다. 그래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무장조직. 조선민족전선연맹의 무장조직.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군대가 뭐였다? 조선의용대였다라는 거죠. 이건 가가 아니라 나고. 팔러군과 함께 화북지역에서 항일전을 수행하였다. 팔러군과 함께. 팔러군은요,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군대입니다.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게 무슨 군대다? 팔러군이고요. 팔러군은 예난 지역에 있던 군대예요. 예난 지역. 기억나죠? 예난 그려져야 돼요. 지도를 통해 설명했었어요. 예난 지역에 활동한 단체다라는 거고, 예난으로 들어갔던 군대가 뭐다? 조선의용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나가 되는 거예요. 나. 일부 병력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이거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들. 조선의용대가 우한에서 올라갔다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갈라졌다? 러양 지역에서 갈라졌다 했어요. 러양 지역. 러양 지역 중에서 일부는 어디로 가고 무슨 산? 타이양산으로 가고 일부는 어디로? 충칭으로 갔다는 거죠. 충칭에 무슨 군대? 바로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 답이 3번이 됩니다. 미군과 협력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게 OSS의 도움을 받은 국내 정진군을 말합니다. 국내 정진군. 이 국내 정진군을 기반이 된 건 바로 한국 광복군이기 때문에 갑니다. 이건 가. 5번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일선전포고문을 발표한 곳은 갑니다. 가. 바로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및 한국 광복군이다라는 것.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를 한번 먼저 알아봅시다. 가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어디서? 계림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관내에서 만들어진 무장부대다라는 거예요. 관내에서 만들어진 군대고 누가 중심이 되어서 김원봉이 중심이었다. 그러면 가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선의용대다라는 거.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여러분들. 1번 자유시 참변으로 시련을 겪었다. 이거는 대한 독립군단을 말합니다. 대한 독립군단. 서일을 총재로 하는 부대였어요. 대한 독립군단. 2번 대원 일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여기 나오죠? 일부 병력이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뭐가? 조선의용대가. 뭐예요? 조선의용대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였다. 답 2번이 되죠. 3번 쌍성보존 또 나오죠, 여러분들. 쌍성보 어디였어요? 이제 기억나야 돼. 기억나야 돼요. 어디예요? 한국 독립군이고 중국의 호로군과 함께 싸웠던 부대였다라는 거예요. 독립국 양성기관 한인소년병학교 설립하였다. 이거 우리 안 배웠는데 그냥 들어만 두면 뭐냐면 박용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미국 네스카브레다주 어려워 이름이. 미국 안에다가 만든 학교입니다. 한인소년학교. 5번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 교전하였다. 홍범도 부대는 이름은 멍청. 홍범도 부대는 대한독립군이고 이거와 연합한 부대는 북로군종서 등이 있다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각 부대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독립단체의 특징. 오늘의 학습 목표는 총 몇 개죠, 여러분들? 자, 3개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 수정이 안 됐네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습 수정이 안 돼 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 다시 들고 왔어요. 왜 들고 왔냐면요. 오늘 배울 내용이 핵심 지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러분들? 충칭이죠. 충칭을 했어요. 충칭이 왜 중요하다 했어요? 어떤 기관이 여기 들어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들어왔다는 거죠. 어디서 출발해서? 바로 여기 상하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갔다? 충칭으로 갔다는 거죠. 상하이 왜 출발했다? 어떤 단체 활동으로? 한인 애국단의 활동으로 상하이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충칭에서 들어왔던 건 임시정부였다는 거고, 한편 이 예난 지역도 하나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예난 지역에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크게 충칭과 예난 지역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먼저 볼 것은 충칭에 있는 먼저 볼 것은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는 몇 년이냐면요. 1940년대를 말합니다. 1940년대를 말해요, 여러분들. 1940년대 충칭 시기에 먼저 정당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치단체가 만들어지게 돼요. 임시정부를 운영할 정치단체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 정치단체를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독립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국독립당이고 1940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독립당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우리가 민족주의 계열 간의 연합해서 만든 기관이 있다 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한국국민당과 민족혁명당에서 탈당한 민족주의 계열들이 함께 만든 게 이름 길어요.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라고 했어요. 이 연합회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한국국민당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들은 해체된 거예요? 아니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함께 만든 거예요? 1반, 2반, 3반이 함께 모인 거예요? 1반, 2반, 3반을 다 해체하고 새롭게 만든 거예요? 1반, 2반, 3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함께 연합만 한 거죠, 여러분들. 그럼 문제가 뭐라 했어요? 통일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한국국민당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에서 탈당한 민족주의 계열들이 만든 단체들을 다 해체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그게 한국독립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을 텐데요. 한국독립당은요. 총 4번이 나옵니다. 우리 배운 거에서 총 4번이 나와요. 총 4번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한부통합운동의 결과 나온 만주 지역에 있는 한국독립당이에요. 한국독립당. 이게 하나 있어요. 만주 지역에 있는 한국독립당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내 지역에 있는 총 3번이 나옵니다. 한국독립당. 이거는 1930년대입니다. 1930년대 초반. 그리고 또 한국독립당이 또 나옵니다. 이거는 1930년대 중반. 그리고 또 한국독립당이 또 나옵니다. 1940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체들은 어떤 차이냐면요. 처음에 만든 한국독립당, 그러니까 이 만주 한국독립당은 빼고 이 한국독립당은 뭐냐면 이 한국독립당은 뭐냐면 임시정부를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러다 이 당이 해체가 됩니다. 왜 해체가 되냐면 바로 어디에 참여하냐면 민족혁명당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민족혁명당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 당은 해체된다. 없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민족혁명당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았다 했나요? 어디 계열에서?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혁명당의 주도권을 잡았다 했죠. 그러면서 어느 계열이 탈당했다? 민족주의 계열이 탈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탈당한 민족주의 계열의 일부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그게 한국독립당이에요. 이 한국독립당, 이 두 번째 한국독립당은요. 민족혁명당에서 탈당했던 세력이 다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한국광복운동단체 안 쓸게요.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가 해체하고 만든 게 한국독립당인 거고 그리고 이 만주의 한국독립당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별개 여러분들. 그냥 참고서 말해준 거 이거는 참고서 말해준 거예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 한국독립당이 꽤 많이 생겼네. 특히 만주와 관내는 전혀 다른 거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또 한국통 내분 나온다라는 거 정도만 좀 다르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무튼 간에 충칭에서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독립당 만들어서요. 한국도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정부 체계를 정비하게 됩니다. 정부 체계를 정비하게 돼요. 정치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충칭에 들어오기 전에 임시정부는 어떤 정치 체제였냐면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집단 지도. 충칭에 들어오기 전에는 집단 지도 체제였어요, 여러분들. 자, 집단 지도 체제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들. 집단이 함께 둘러앉아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다. 난 짬뽕 먹고 싶어. 뭔 소리냐? 난 그리고 탕수육도 먹고 싶어. 탕수육 찍먹이 북먹이야.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집단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의견을 결정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려. 의사결정 안 돼서 찍먹이나 북먹이나 탕수육을 시키냐 마냐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대표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대표자 한 명 있는 주석 제도로 바꾸게 됩니다. 주석 제도로. 충칭에 들어오고 나서 집단 지도 체제를 주석 제도로 바꾸게 되고 그 주석에 처음으로 뽑힌 사람이 누구냐? 김구입니다. 김구. 그래서는 학습지에서도 체제를 정비한다. 정부 체제를 어떤 중심의 주석 중심이라고.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로 마련하게 되고 그 주석을 누가 뽑혔다? 김구가 선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가 창설됩니다. 그 군대는 바로 한국 광복군이라고 해요. 한국 광복군이 창설이 된다. 한국 광복군은요,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창설되었고요. 그 지원을 받게 된 계기는 뭐냐? 어디의 활동? 한인 애국단의 활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까지는 어디 계열 중심인가요? 계속 어디 계열? 민족주의 계열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민족주의 계열 중심이다라는 게 그려져야 돼요. 민족 계열 중심이다라는 거. 이 한국 독립당 자체가 어디 계열들이 지금 다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가 해체하고 다시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국 광복 운동 단체 연합회가 어디 계열들이 모인 건데요. 그게 민족주의 계열이다라는 거잖아요. 민족주의 계열 세력들이 만든 거인 만큼 지금 여기까지는 민족주의 계열 중심인데 여기에 사회주의 계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김원봉이랍니다. 김원봉이 여기 군대가 러양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여기서 갈라졌다라 했죠. 이런데 들어왔다는 거야, 여기에 들어왔다는 거야. 김원봉의 정당인 조선 민족 혁명당과 그리고 조선 의용대 일부 세력 등 사회주의 계열이 이 충칭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면서 드디어 어떤 완성된 정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가 함께 참여한 충칭 임시정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광복군은요, 어떤 활동을 하는가? 먼저 창설이 됩니다. 아까 말했다처럼 누구의 지원? 국민당의 지원이란 거고, 국민당의 지원으로 누가 총사령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참여했다? 조선 의용대가 참여했다는 거고, 그 이끄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김원봉이었죠.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 의용대가 합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창설이 된 한국 광복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중국이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지휘권. 왜? 바로 국민당이 지원했기 때문에 중국이 대신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거를
규정으로 규정을 삼아둔 게 뭐냐면 학습지 왼쪽에 보면 한국 광복군 행동 준수응 9개 항이라 적혀 있는데 어렵죠?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이걸 보면 뭐다? 어느와 관련된다? 어느 부대와? 한국 광복군과 관련된다라는 거고 한국 광복군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이걸 통해서 중국에 뭘 받는 상황이다? 지휘를 받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지휘를 받다가 나중에 가서는 지휘를 회복하게 됩니다. 엄청난 노력으로. 초기에는 그래서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런 활동도 하는데 선전, 공작, 포로, 신문 등 비정규적 또는 소극적, 간접적 지원 역할, 서포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초반에. 왜? 중국 국민을 지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모습이 어디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선 의용대도 누구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였다라는 거예요. 또 중국에 있는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 의용대도 처음에는 포로신문, 후방교란 등의 소극적인 활동만 했다라는 거죠. 조선 의용대와 마찬가지로 한국 광복군도 처음에는 이러한 지원하는 역할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직접 싸우러 가냐면 진주만 공습 이후에 진주만 공습 이후에 임시정부는 대일선전포고를 하면서 연합군과 함께 합동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처음 연합작전을 펼친 나라는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군 요청으로 민도와 미얀마 인도전선에서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미국의 OSS와 협력해서 국내로 정진 들어가는 군대를 만들게 되고 그 작전을 뭐라 하면 국내 진공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제가 항복하게 되면서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요. 임시정부가 충칭으로 들어오고 나서 완전한 정부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으로서 여당 역할을 하는 한국 독립당을 창당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군인 한국 광복군을 창설했고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했다? 주석 자리를 설치했다라는 거예요. 한편 사회주의 계열이 이제는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였다? 김원봉이었고 김원봉이 이끄는 무슨 정당? 조선민족혁명당이 참여하고 그게 야당 역할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들어왔죠. 조선의용대 일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 광복군이 이제는 어떤 체계를 잡아갔다라는 거고 체계를 잡은 한국 광복군은 이러한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학습지 아래에 있는데요. 김구가 말하는 국내 진공작전의 불발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방금까지는 우리는 한국 광복 활동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다면 이제는 뭘 할 거냐면요. 건국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건국 준비를 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사진 하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뭐라고 적혀있나요, 여러분들? 연료가 없다. 자, 누가 앉아있나요? 군인들이 앉아있죠. 어느 나라 군대일까요? 일본입니다. 일본 여러분들. 일본 군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나온 말이 연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료가 왜 없냐면 여러분들 당시 일본이 어디까지 전투 현황을 전투 범위를 어디까지 넓히냐면 태평양까지 넓히게 됩니다. 여러분들 태평양까지 넓히게 되니 미국은 이제 이 일본한테 군사적으로 필요한 물자들의 수출을 막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름, 철강 등을 막게 돼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일본의 군사 전략 물자 수출을 막게 돼요. 그 물자 중에 하나가 기름입니다. 석유입니다. 석유.
일본이 전선이 넓어진 만큼 뭐가 필요해요? 이동하는 기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기름이 이제 없다란 거예요. 더 이상 이 전선을 이 전쟁 범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 지속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연료가 없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슬슬 건국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이제 끝나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캐치형 일본은 끝나간다. 패망의 길을 걷고 있구나. 그래서 건국 준비를 크게 국내와 국외에서 전개가 되고 국외도 중국과 미국 지역에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먼저 국내를 먼저 봐보도록 해볼게요. 국내를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국내에서는 이런 모임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바로 이 가운데 사람. 이 가운데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자입니다. 아이고야. 인권보호 해야죠, 인권보호. 이자가 누구냐면 여운형이라는 여운형. 운영이 형이에요. 자, 여운형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조선 건국 동맹이고 시기는 1944년입니다. 1944년 패망 직전이란 거예요. 일본의 패망을 느꼈다란 거예요. 연료가 없다는 모습을 통해서 일본의 패망의 분위기를 파악했다란 거예요. 누가? 여운형이 이걸 파악하게 되면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 건국 동맹을 결성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제타도를 위한 대동단결, 민주주의 국가 건설 목표.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조선 건국 동맹이래요. 뭘 하는 단체예요, 여러분들? 건국을 한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국가 건설이라서 건국이 나오죠. 근데 건국을 하려면 지금 한반도에 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된다? 타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국을 하자. 그러나 결국에서는 먼저 일제를 타도하자라는 강령이 나오게 된 겁니다.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단체임을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것만 좀 말해주면요. 일제 인적 물전 자국 수탈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수탈은 1937년에 있던 국가 총동원법에 따른 것. 국가 총동원법에 따라서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 수탈이 있다는 거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징병제도 있고요. 학도명도 모병하고요. 그다음에 징용령도 내리고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징용령. 그리고 공출제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공출제 이거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해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끌려가게 물건을 수탈해가지 않게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편 이제 해외에서는요, 크게 중국 관내와 미주 지역에서 전개가 되는데요. 관내 지역은 크게 두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그리고 조선 독립동맹이 있습니다. 조선 독립동맹. 중국 관내에서는 크게 두 단체가 있습니다. 임시정부와 어떤 단체요? 조선 독립동맹이고, 이거는 예난 지역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건국강령은 조선앙이 뭘 말하게 되냐면 삼균주의를 말하게 돼요. 삼균주의의 기초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균주의는 뭐냐? 학습지 123쪽 왼쪽을 봐보도록 해보죠. 왼쪽으로 보면 삼균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삼균이 뭘까요? 삼균이 뭘까요? 3 equal이에요. 3 equal. 세 개를 어떻게 한다? 이퀄한다. 균등하게 한다. 3. 세 개를 균등하게 한다는 세 개. 그 세 개가 뭐냐? 세 개를 뭘 균등하게 하는가? 첫 번째, 정권이에요. 정권. 정치 권리를 균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권, 경제 권리를, 그리고 학권, 배울 권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선앙의 삼균주의는요, 세 개를 균등하게 한다는 3 equal입니다. 세 개를 균등하게 한다. 먼저 첫 번째, 정치 권리를 균등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보통선거입니다. 보통선거. 그리고 이권, 경제적 권리를
균등하게 한다. 그래서 말한 게 국유화한다. 국유화. 그리고 학교, 학권. 학권은 뭐냐? 배울 권리입니다. 배울 권리를 균등하게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공비교육, 즉 무상교육이다. 무상 의무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삼균주의고 여기 보면 그래서 보면 민주공화주의 수립, 토지화적 국유화, 교통선거, 무상교육 등 이게 뭐가 되어 있다? 반영되어 있다. 반영되어 있다. 삼균주의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조선 독립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해요. 교통선거, 그 다음에 남녀평등, 토지분배, 의무교육 등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체를 말하면요. 한인국방경위대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미주단체는 한인국방경비대를 만들게 조직하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 단체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재미있는 사람들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재미한족연합위원회라는 단체가 이 한인국방경비대를 만들면서 독립을 위한 건국을 위한 나름의 준비들을 노력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강령들 내용을 정리하는 건 아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수업 때 했었죠?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들.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 아래 설명을 안에다 따로 적어둘게요. 우리가 이렇게 건국을 준비해 갈 때 서양 세력들은 우리의 독립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논의가 여러분들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 논의를 보면 다른 나라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든요. 그냥 식민지라고만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그 언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눈에 보이지 않던 독립, 과연 진짜 독립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에 그게 서양 세력들의 귀에 들어간 거고 눈에 들어오게 된 거고 그래서 서양 세력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독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논의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논의의 시작은 바로 이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어디냐? 카이로 회담입니다. 카이로 회담. 카이로 회담은 중국과 미국과 소련이 만나있다. 미중소가 모여있다. 장제스, 그 다음에 루즈벨트, 처칠이, 소련 아니죠. 영국이 모여있다. 미영중이 뭐예요? 미영중. 여기 이 사람이 장제스고요. 이 사람이 루즈벨트고요. 이 사람이 처칠입니다. 중국, 미국, 영국이 모여서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in due course, 적당한 시기에 어디의 독립? 바로 대한민국의 독립. 한반도의 독립을 적당한 시기에 하겠다라는 걸 최초로 우리나라의 독립을 언급하고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언급하고 논의했다는 점. 잠시만요. 그렇죠?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회의입니다. 그리고 얄타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일단 얄타 회담. 얄타 회담은요. 일단 얄타 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얄타 회담은요.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해요. 소련이 참여해야 됩니다. 미영소. 웬 시기는 언제냐면요.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럽에서 2차 세계 끝나게 되면서 이제는 유럽에서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논의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 결정사항이 뭐냐면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결정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반도 위에 민주적인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결의하게 됩니다. 소련의 대일전 참전 약속과 해방된 한국의 임시정부 구성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게 뭐다? 얄타회담이고 참여 국가는 미영소라는 거야. 미영소. 시기는 유럽 2차 대전이 끝날 때다라는 거예요. 엔드. 그리고 이제는 유럽 마지막 회담은 뭐냐? 바로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 포츠담 회담입니다. 포츠담 회담에 참여한 사람은요. 미영소. 그대로 미영소인데 특히 미국은 이때는 루즈벨트가 아니라 누구냐면 트루먼이요. 트루먼. 바뀌었어요. 중간에.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미영소가 모여서 회담하게 되는데 시기는 언제냐면 언제냐면 일본 항복 직전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결정이 되냐면요. 바로 무엇을 결정이 되냐? 무엇을 결정이 되냐면 카이로 회담의 결정을 재확인. 카이로 회담의 결정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카이로 회담의 결정이 뭐였는데요? 우리나라 어느 시기에 적당한 시기에 독립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재확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의 항복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야. 너 항복 안 하면 진짜 큰일 난다 라고 요구했는데 일본이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래서 일본 두 곳 지역이 나가사키와 도쿄 일대에 핵폭탄을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약간 교과서 문장을 읽으면 오해할 만한데 여기서 하나를 정확하게 짚으면요. 포츠담 이렇게 적을게요. 어디에 적을까? 여기다. 포츠담 회담을 개최할 때는 미영소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회담을 결정할 때는 소련이 빠지고 누가 들어오게 되면 미영중이 됩니다. 미영중. 회담 개최와 결정 사이에 이 국가가 약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를 읽어보면요. 227쪽 읽어보면 227쪽 제일 아래 문단 227쪽 제일 아래 문단을 보면 독일이 항복한 후 1945년 7월 연합국들은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독일 포츠담에 모였다. 포츠담 회담 기간 중에 미국, 영국, 중국 대표들은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여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카이로 선언에서 결정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이렇게 문장 적혀 있죠? 보이나요, 여러분들? 227쪽 제일 아래 문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아래 문단. 자, 이거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포츠담 회담 참여는 미영중이 한 게 아니라 회담에는 미영소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가 참여했다가 포츠담 선언을 발표할 때, 그러니까 나중에 선언을 발표할 때는 결정을 했을 때는 소련이 빠지고 중국이 대신 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담은 미영소, 결정은 미영중이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국하는 내용을, 건국이란 데 있잖아요. 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